그때 우리 몸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데 진짜. 이런 사이즈 없어.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제 뵙고. 저 어제 뵀는데 하루 만에 뵀네. 언박싱도 안 했습니다. 오시면 달라고. 아유 이거 부채새우도 네, 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손님한테 내려고 좀 찌라갖고. 네. 와 이거 뭐 게르치인데? 예, 게르치 이거 오늘 사시미 들라고.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이게 2kg. 그런데 오늘 뭐가 올라왔다고요? 진짜 귀한 거 올라왔다는데? 점줄. 그거 진짜 책에서만 보던 건데. 그때 우리 몸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다금바리보다 더 귀한데 진짜. 점줄머시기라 도대체 얼마나 귀한 생선이길래 이리 유난을 떠는 걸까? 이름만 우럭. 이름만 우로 이거 바리가거든요. 이거 삼천포에서 온 거예요, 그때?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어제 잡힌 거라고? 예. 그러면 하루 정도 숙성 잘 돼 있겠네요. 그냥 대충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뭐 발이 아닙니다. 예, 흔히 그 제주도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와 진짜 이거 귀한데 이거는. 딱 점이 있지. 예, 이게 점이 원래는 되게 선명할 텐데. 새끼 때는 선명한데 예. 크지만 이게 다금바리 줄도 흐리지듯이 점도 흐리집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참 장명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는데요. 우럭이라고 하니까 횟집에서 흔히 보는 우럭이나 우럭 사천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녀석은 고급 횟감의 대명사인 다금바리, 자바리, 북바리, 능성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어획량으로는 가장 희귀한 점줄 우럭이란 녀석입니다. 1년에 잡히는 양은 어림짐작으로 10마리 내외? 많이 쳐줘야 20-30마리는 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부분은 어린 개체고 이렇게 5kg이 넘어가는 개체는 제가 알기로 최근 6개월간 3마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다금바리와 같은 농어목 바리과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선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정도에 서식합니다. 특징은 대가리부터 측선을 따라 전무늬가 있는데 이게 어릴 땐 또렷하다가도 크면서 흐릿해지고요. 자바리와 마찬가지로 육식성 어종이며 다 자라면 80cm. 근데 이 녀석은 60cm가 넘고 무게는 5kg이니 온전한 성체인 거죠. 자미품으로 구실우럭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것도 다금바리와 사촌이고요. 어쨌든 온전한 성체는 정말 맛있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갑자기 실물을 영접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와, 또 무겁다. 와, 묵직하네. 뭔가 되게 땅땅하네요. 사람만 눌러보네요. 단단해. 땅땅합니다. 단단해. 오. 한평생 생선을 다루어도 좀처럼 보기 힘든 점줄 우럭의 맛은 어떨지 저 역시 무척 기대되는데요. 지금 이제 2월인데 2월 초중순에 자바리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나쁘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얘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없어. 그러니까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조금만 해가지고 예. 보이는 그게 전부인데 예. 전부라 이런 사이즈의 점주르는 없어요. 못 알아보죠. 사람들이 점주르기가 발인가 능성인가도 모르고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예, 예. 이거 내장 다 먹는다면서요, 이것도요? 싱싱할 때는? 본인가 암놈. 암컷인데 이제 얘 산란을 만들어 나가네 이게. 내장지방. 이건 내장지방이고. 주로 언제 이게 들어와요? 이때쯤 아니면 있다니까. 3, 이때쯤. 4월달, 4월달 이제 강사에서 터지기 전에. 예. 저도 이 정도 사이즈는 거의 뭐 잡으면 힘들거든요. 해봤자 뭐 1, 2kg 이런 것들 한번 지금 외거리에서 걸리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사이즈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선어들이 잘 빠지면 좋을 건데 기한국인 줄 알면 몰라도 탁 올라왔다 탁 빼면 좋을 건데 외거리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한번 싹 끌어가지고 올려서 네. 그래서 쫙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싹 오른다고요. 쌀 선망도 마찬가지 외거리 끌어는 외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피 뺄 수 있는 그게 아니네요. 뺄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됩니다. 예. 고등어 선망이 나가서 참치 200몇십 kg짜리 잡았어요. 예. 그것도 그냥 그동안 어창에다 바로 때려 눕습니다. 사실 우리 오래전부터 그렇게 다 먹어왔어요. 네. 선어회라는 게 배에서 피를 빼고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럴 겨를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피 안 뺀 거 먹어왔었어요. 그래 뭐 왔는데 좀 빼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부산에서 그러면. 참치가 터졌거든요 지금. 참치가 18kg, 20kg짜리 이런 것도 많아요. 이거를 고등어하고 똑같이 씹으면 잡아 바로 썰어 놓는 거예요. 다 삐자가 돼버렸어. 고기가 터지니까 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이틀, 2, 3일 더 있었고. 그 좋은 참치들이 다른 것들이 다 삐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지 참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어요. 따로 전처리 전문 팀들 좀 파견시켜가지고 근무 작업할 때 옆에 사람 피 빼고 이제 하는. 이런 큰거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가지고 탁탁 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인건 매수고 그러면 고기 가격이 훨씬 올라가는데.
와, 뭐야? 하얗네요. 허연 기름 같은 게 많이 꼈네. 포 딱 떠보면은 딱 바로 오시죠. 이거 맛있겠다, 맛없겠다. 딱 나오지. 이 자바리보다 살이 좀 물러도 감칠맛은 더합니다. 아, 살이 참 하얗고 좋네. 피를 안 뺐지만. 비록 피를 빼지 못한 저인망잡이 선어지만 살은 하얗죠? 그 피가 100% 살이 고이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칠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어느 정도는 자연 방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간 우리가 먹어온 선어회들이 그러합니다. 대신 관리 여하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크다는 게 흠이겠죠. 그래서 선어회는 믿을 만한 집에서 먹는 것이 좋고요. 와, 저 진으를 먹어라. 와. 제대로 기름이. 와, 이런 느낌이네요. 와. 이거는 품종 있어요? 마지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비싸잖아요. 이거 한 개 2,000원. 우리나라에서 이 가격이 안 팔 텐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반세 물고 들어오면 4만 원 이상 팔 4만 5천 원. 와사비는 크게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 품종을 떠나 이런 생와사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고급 식당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품종은 미쇼우와 마즈마가 있는데 그나마 고급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미쇼우라면 지금 사용하는 마지마는 국내 정상급 식당에서는 맛볼 수 있는 와사비로 약간 끈적이는 점도의 단맛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 참 밝고 화사하게 나오네요. 좋지. 예, 제가 어떤 거는 저 검은짭짭하게 나오더라고요. 옛날 초밥 만화에 보면 그 오른쪽으로 돌려서 가르라고 나오는데 저기 판타지가 많고 해.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이 어떻고 막 나사도 박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야 들어가지 않느냐, 오른쪽으로 돌리면 맛이 강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맛이 풀어진다. 이런. 지금 벌써 한 10,000원치 지금 팔갔습니다. 10,000원치. 완전 얼마를 쓰노? 이 와사비를 바로 쓰면 물에서 떼가지고 바로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분 함량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떼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밖에서 냉장고 건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수분기를 날리고 나서 하면 훨씬 더 풍미했어요. 아, 여기다 고기 얹으면 똥 싸겠는데. 한눈에 봐도 적당한 기름기와 찰기가 느껴지는 점줄 우럭의 단면. 아마도 하루 동안 숙성되면서 찰기와 기름짐이 올랐겠죠. 우리가 평소 먹는 광어나 도미회를 보면 단면의 빛깔이 희거나 살짝 누렇거나 하는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색에 가깝다는 느낌이라면 이 점줄 우럭은 뭔가 빛깔이 희면서도 살짝 누리끼리 하면서도 또 가운데를 보면 살짝 시퍼런 게 오묘한데요. 몇 달 전에 먹었던 22kg급 자바리가 살짝 보랏빛이 나는 게 비슷한 듯하고 또 빨간 회람육은 표준명 다금바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꼬리살까지 야무지게 회를 뜨고 나자 드디어 완성된 이름도 생소한 점줄 우럭회. 아, 저 희끗희끗 번들거리는 지방질이 안 먹어도 맛이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사이 껍질도 살짝 데쳐서 얼음물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칼로 썰릴 때 예상되는 껍질의 식감. 지금 나레이션 녹음을 하는 와중에도 침샘이 고이는 몇 안 되는 생선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건 뱃살 쪽 껍질입니다. 보세요. 흔들릴 때 껍질이 부들부들 거리는 거. 이제 시식으로 가시지. 이번에 접한 점줄 우럭은 정말 맛있는 회는 어떤 빛깔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점줄 우럭을 먹어본 사람은 0.0001%가 될까 말까.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우 소주까지. 소주 안 하시더라고. 하시랍니까, 한잔? 네, 한잔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 운전해준 사람이 잘 먹겠습니다. 살다 점줄 우럭을 다 먹어보네. 간장에 먹어 들어가는 살결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태기 대표님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거 아까 드시고 계세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 감칠맛이. 일단은 이게 이제 막 와서 한번 수분이 좀 느껴지네요. 수분이지? 네. 요거 좀 빼고 일자 하면은 더 진짜 맛있겠네요. 다금바리잖아. 미역 뿌린 맛 다금바리잖아. 그러네. 근데 뭐 다금바리랑 그치, 여기도 다금바리 생각나지. 조금 비슷한 예, 그런 예. 뉘앙스네요. 이게 가격이요. 맛은 다금바리랑 비슷한데 가격은 가격이 없습니다. 이 와사비가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간장 맛이 와. 너무 나죠. 보통 생선 껍질하면 돌돔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제주 다금바리라 부르는 자바리도 한 껍질 하는 생선인데요. 저는 이 껍질을 먹고 앞서 언급한 생선은
기억 저편에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 되게 고소하고 야들야들하고 두툼하고. 껍질이 입에 쫙쫙 붙네. 드셔야 되는데. 촬영 마실 게 아닌데 드셔야 되는데. 껍질이 이게 볼륨감이 있네. 예. 글래머러스하네. 두껍네요. 아리빠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름만 우럭이지 이게 뭐. 두껍네 두꺼워. 네. 근데 와 질기지도 않고 잘 넘어가네. 한 잔 받으시죠. 어이, 감사합니다. 현대판 자산하고 책이 나온답니다. 예. 내가 자산화보 관련 책은 집에 한 10권 있을 거예요. 국어학자가 분석한 자산화보도 있고 생물학자가 본 자산화보도 있고. 아 맛있다. 아 이게 물론 귀한 고기니까 맛있다고 스스로 정신 승리할 수 있는데 많은 종류 어종을 많이 우리가 네. 먹어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상위 클래스네. 누가 이름을 우럭이라 지어놨어요, 이거를? 껍질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근데 이거 최근에 먹은 껍질 최고인데 이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뭐 바리카니까 맛있겠지 이 상태로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고소해. 그냥 잘 만든 젤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만하고 탄력 있는 이 껍질이 드물거든요. 네. 돌돔 저리 가라. 돌돔보다 더 맛있네. 맛은 좋은데 질기면 파이거든. 근데 질기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참 민성 셰프님은 이런 일을 하면서 회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보통 이런 일 하면 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아닙니까? 단순 명쾌한 대답인데 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먹어봐야 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가격이 뭐 일단 내가 뭐 알아야 되니까. 감칠의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아있는 회. 그런 회가 참 맛있는 회인 것 같아요. 숙성한다고 다 그렇게 감칠맛이 많지가 않거든. 되게 고소한 게 여기 약간 이렇게 지방만 이렇게 비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저기 이제 예. 머리 뒤쪽에 그 근데 그거는 제가 먹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젓가락을 대고 있어갖고 드시겠어요? 드시면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예, 드십시오. 예. 어느새 회는 바닥이 나고 추가로 썰어주시는 민성 셰프님. 근데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15점?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쉼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회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회가 먹을 때마다 감칠맛이 입안에 길게 여운이 흐르는 게 회 한 잔 먹고 술 한 석 잔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입안에 여운이 안주가 되는 그런 예, 생각이. 예. 전에 다금바리가 그랬죠. 예. 예. 언제 또 볼살을 또 드렸대요? 이쪽에 유육입니다. 유육. 아, 머리까지 또. 두육은 정수리에 붙은 살이고 볼살은 양볼에 한 점씩만 나오는 특수 부위. 노량지가 뭐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야 안 되긴데. 저 분장하고 다녀요. 예. 예, 저 새벽상에 예. 모자랑 이 방송 나가면 안 되거든요. 분장하고 다니거든요. 눈만 딱 내놓고. 예.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볼살 씹히는 게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쫄깃쫄깃하네. 이쪽 쭉 올려. 네, 뒤에 맞습니다. 이쪽. 정수리 쪽이. 정수리 쪽, 정수리 살. 근데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게? 이게 도톰은 이만합니다. 두육은 딱 두육살 같아요. 예. 약간 물컹물컹하고 맛이 약간 싱숭생숭하고. 오늘 많이 잡수네.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생선회 많이 안 먹는데 오늘 많이 먹네 진짜. 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처음이다 또. 오늘 진짜로 희귀한 어종. 근데 희귀하다고 해서 모종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인간이 낚아내기가 쉽지 않고 쉽게 노출되지 않아서 잘 잡히지 않은 건데 또 모처럼도 아니죠. 이거는 진짜 저 인생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점주로러.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점주로럭을 한번 드셔보라는 말 제가 참아 못하겠어요 진짜. 있어야 먹지. 보는 거에 만족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햇바닥 감칠맛 때문에 물 먹어야겠다. 발전한다. 미안한 생선이.